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요일 지적의 가장 숭고한 히스테리 환자 방송 시간입니다. 목이 좀 안 좋아서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잉여 향락과 잉여 가치, 내적 모순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잉여 가치에 대한 막스의 개념에 따라 잉여 향락의 개념을 도입한 락강의 행위가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증거는, 다시 말해 막스의 잉여 가치가 실제로 잉여 가치로서의 작은 대상 A의 논리를 예고한다는 증거는, 막스가 자본론 3권에서 자본주의의 역사적 논리적 한계를 정하려 할 때 사용한 다음의 핵심적 표현에 나타난다. 자본의 한계는 자본 자체, 다시 말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다. 락강은 막스의 잉여 가치에 대한 개념을 근간으로 해서 자신의 잉여 향락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잉여 가치라는 것은 잉여 생산 관계와 생산력 사이의 그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 차이가 잉여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 때문에 자꾸 이 생산 관계 갱신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막스는 그런 개념을 따라가다가 자신만의 또 개념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죠. 그게 바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죠. 잉여 향락도 역시 이 만족과 불만족, 결여와 잉여 사이의 낙차, 차이, 초격차, 이것이 결국은 인간에게 이 욕망의 변증법을 돌려서 자기 발전을 해나간다는 거, 그런 말하자면 유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의 독해는 두 가지로 가능하다. 첫째, 일반적이고 역사주의적 또는 진화론적 해석이 그것인데, 내용과 형식의 변증법이에요. 내용과 형식의 변증법,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증법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불행한 모델의 수준에서 이 한계를 파악한다. 말하자면 자동적 경향으로 생산력의 쉼없는 증가를 상정하고, 자연스럽게 생산력은 증가하는 거예요. 이걸 가정하고 그 생산력 증가의 뒤에 어느 정도 뒤늦게 불활성적 계기로서 생산관계가 뒤따른다. 생산력이 앞서가고 생산관계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 차이 때문에. 생산력이 앞서가면 그 생산관계와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 차이를 생산관계가 뒤쫓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시기들이 있고, 따라가다가 균형을 이루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균형을 이루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이어서 힘이 발전해서 생산관계의 틀을 초월하게 되면 이 틀은 힘의 이후 발전의 장애물이 된다.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균형을 이루지 못하니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혁명이 일어나 옛 관계를 새로운 생산력의 상태에 일치하는 새로운 관계로 대체하면서 관계와 힘의 균형이 새롭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새롭게 이루어져도 또 생산력이 앞서가기 때문에 생산관계와의 불균형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하나의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금 생산관계가 생산력을 쫓아가서 균형을 맞춤으로써 새로운 그런 생산관계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말하자면 해결의 변증법의 정반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반합에. 이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고유한 한계로서의 자본이라는 표현은 처음에는 생산력의 빠른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어떤 지점에서 생산력의 이후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왜?
생산관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힘은 그 관계의 틀을 넘어서 이 힘이라는 건 뭐예요? 생산력을 얘기하죠. 이 생산력은 그 관계의 틀을 넘어 증가했고 새로운 형식의 생산관계를 요구한다는 것을 단지 의미할 뿐이다. 막스 자신은 물론 이러한 세속화된 진화론적 표상과는 거리가 멀다. 막색에서 자본은 우선 생산 과정을 그것이 발견된 그대로 포섭한다. 이건 이제 형식적 포섭이라고 그래요. 자본은 우선 생산 과정을 그것이 발견된 그대로 포섭한다. 그리고 바로 그것 위에서 자본은 자신에게 걸맞는 구조를 생산력에게 제공하면서 생산력을 점차 변화시킨다. 이걸 실제적 포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형식적 포섭은 이 자본이 생산 과정을 그대로 포섭하는 이 형식적 포섭이 앞서고 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 포섭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서 말한 세속적 표상과는 반대로 따라서 바로 생산관계의 형식이 생산력의 발전을 그 내용으로부터 밀어 부추긴다. 형식이 내용을 밀어내는 거예요. 예. 뭐 여기서 밀어붙이긴다는 말은 그 만들어낸다는 거죠. 생산관계 형식의 생산력의 내용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예, 이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자본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고 어떤 그 생산 시설도 그렇고 국가의 어떤 규모도 그렇고 어떤 형식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내용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형식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들어내는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꿈과 실제로 그 말할 수도 있어요. 꿈이라는 게 형식이에요. 그 꿈이 바로 이 인생의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꿈이라는 형식이 나의 미래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나의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꿈과 계획과 비전과 어떤 이 설계가 이게 형식이거든요. 형식이 바로 인생의 내용을 만드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도 먼저 준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죠. 설계도라는 형식이 있어야 내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형식이 앞서 그 형식의 내용을 규정한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다. 우리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생산력 발전의 족쇄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 혹은 우리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틀 안에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일치에 대해서 언제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진화론적 관점에서 그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이 균형이 이루어지는 지점이 어디냐 이거죠. 예. 그 균형이 이루어지는 지점 또는 그 생산관계가 생산력 발전에 장애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 그건 언제냐? 여기에 대해서 유일한 대답은 그것은 절대 대답할 수 없다이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 안에서 자본주의는 이전 생산 양식들과 다르다. 이전 생산 양식들의 경우 우리는 생산과 재생산의 절차가 평화로운 순환운동에 따라 흘러가는 일치의 시기들에 대해 그리고 힘과 관계 사이의 모순이 심해지는 시기들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예, 그 격차가 생기는 시기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 균형이 맞춰지는 시기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요. 정반합 구조에서는. 예, 정과 반이 큰 차이가 있지만 이 차이가 공통 분모에 의해서 이 차이가 제로에 가까워지면 그러면 바로 그 균형이 맞춰지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합이에요. 그리고 이 합이 다시 정의돼서 반을 만나게 될 때 그 격차를 경험하게 되죠. 그 격차를 또다시 좁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균형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제2의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3의 합, 제4의 합, 제5의 합, 정반합의 구조를 달리는 것. 이게 이제 진화론적 관점이에요. 반면에 자본주의에서는 이 모순은 힘관계의 불화는 이 모순이라는 건 뭐예요? 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불화죠.
그것의 개념 자체에 속한다. 예, 자본주의 자체에 이런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불화가 모순이 그 개념 자체에 속해 있다 이거죠. 생산의 사회적 양식과 소유의 사적 양식 사이에 모순의 형식 하에서 이 힘과 관계의 불화는 자본주의의 내재이다. 바로 이 내적 모순이 이 자본주의의 이 내적 모순이 이전 생산 양식들과는 달리 자본주의가 항구적으로 확장된 재생산을 하도록 그것을 고유한 생산 조건들을 쉼없이 발전시키게 한다. 이 내적 모순이 중요한 것이죠. 이 한 개인에 있어서도 자신의 내적 모순을 발견해야 돼요. 자꾸. 인간은 자신의 내적 모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죠. 예.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것이죠. 분열되는 거죠. 그러나 이 내적 모순이 바로 자기 자신의 주체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우리는 그 내적 모순을 하나의 그 재생산의 발판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모순을 통해서 그 차이를 통해서 그 격차를 통해서 우리는 확장된 재생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좌절의 지점으로 향하지 않고 이것을 부정의 지점으로 향하지 않고 확장된 재생산의 지점을 향해서 펼쳐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이제 필요로 되는 게 이제 기표라는 것이죠. 기표. 이 내적 모순을 통해서 확장된 재생산을 하려면 기표가 필요합니다. 포화슈랑스 레프레젠탄츠. 표상의 대표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전 생산 양식들의 재생산은 또는 생산은 그것이 정상적 상태에서 순환동 형태를 갖는다. 순환운동을 하는 거예요. 순환운동. 평화로운 순환운동을 하는 순환운동, 정상적 상태에서 순환운동 형태를 가져요. 만약 그렇다면 이 순환이 뭐예요? 정반합이 되는 정반합. 만약 이렇다면 자본을 그것의 고유한 한계라는 표현에 대한 진화론 쪽 독해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어떤 지점에서 생산관계의 틀이 생산력의 이후 발전의 제동, 장애가 된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장애가 된다는 그게 문제가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내적 한계, 그 내적 모순 때문에 결국은 재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문제는 반대로 바로 이 내적 한계가 이 내적 모순이 자본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정상적 상태는 그것의 존재 조건들의 항구적인 혁명화이다. 시작부터 그것은 부패한다. 그것은 모순, 왜곡, 내재적 불균형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 자본주의는 이러한 이 부정적인 특징이 있는 것이죠. 모순, 왜곡, 내재적 불균형.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이 있나요? 예, 생산관계에 왜곡이 없을 수가 없죠. 예, 개인 간의 모순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산력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순, 왜곡, 내재적 불균형이라는 이 부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적 특징이 생산력을 장애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것은 변하고 쉼 없이 발전한다. 쉼 없는 발전은 자신의 근본적이고 구성적인 모순을 매일 다시 참아내고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이다. 나의 그 구성적이고 근본적인 모순을 발견할 때 우리는 발전으로 가야 돼요. 발전으로 가야 돼요. 이거를 퇴보로 후퇴로 가면 안 돼요. 좌절로 자존감의 상실로 가져가면 안 돼요. 예. 인간은 다 똑같고요. 인간은 너나 없이 다 열등감이 있고 시기심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자기 부정감이 있고 무기력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자기 자신의 근본적이고 구성적 모순을 갖다가 어떤 힘으로 재생산시키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자본주의 한계는 자본주의의 제동을 걸긴커녕 발전의 동기가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 역설이고 그것의 마지막 자원이다. 그것은 이 마지막 자원이라는 말. 이 마지막 자원이라는 말. 이게 뭐예요? 이 모순이 자원이라는 얘기. 모순이 자원이다. 그것은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무능 자체를 힘과 증가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다. 예, 이걸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패할수록 그것의 내재적 모순은 더 심해지고 그것은 생존하기 위해 더 변혁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잉여같이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 네, 이게 잉여가치예요.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이 격차, 이것이 바로 잉여가치예요. 이것이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잉여향락, 이 만족과 불쾌, 이 결여와 잉여 사이의 격차가 느껴질 때 그때 잉여향락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욕망의 변증법에서 욕망 이퀄 요구 마이너스 욕구라고 그랬죠. desire equal demand 마이너스 need예요. 그런데 need가 충족되더라도 이 demand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아요. 거기서 격차가 생겨요. 그 격차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잉여향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격차를 잉여향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결여가 생기죠. 예. 즉 욕망의 원인 대상 사이의 관계는 명백해진다. 자본의 운동의 역설적 위상화, 광란적 활동을 통해 해결되고 재생산되는 근본적 차단, 근본적 무능. 예, 자본의 운동의 역설적 위상화, 광란적 활동을 통해 해결되고 또 재생산되는 근본적 차단, 근본적 무능의 형식 자체. 이 형식, 근본적 차단과 무능의 형식 자체로서의 과다한 힘, 이 자본의 과다한 힘, 자본의 한계와 과다, 결여와 잉여 사이의 이 일치, 이 즉각적 이행, 이것들은 모두 욕망의 원인 대상의 위상하기 아닌가. 구성적 결여로 번역되는 이 잉여, 이 나머지가 아닌가. 결여는 잉여예요. 잉여는 결여예요. 네. 과다는 과소고 과소는 과다예요. 네. 우리가 그 욕망의 대상 A의 위상을 알죠? 욕망의 대상 A의 위상은 기능은 뭐죠? 우리 주체로 하여금 그 결여를 지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체로 하여금 욕망을 유지시키는 것이죠. 예. 결여와 욕망. 예. 결여와 욕망. 결여와 좌절이 아니라 결여와 낭패가 아니라 결여와 욕망이에요. 그래서 욕망의 대상의 A의 역할은 결여와 욕망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예. 지각시키고 유지시키는 거죠. 욕망의 대상 A의 역설적 위상과 역할, 결여와 만족 사이의 차이가 환상 속에서 상정된 대상애를 향해서 욕망의 변증법을 끊임없이 돌려나가는 것이죠. 막스는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학 비판 서문의 결정적 문장들에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 자체를 앞서 말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세속적 변증법의 용어로 묘사했어요. 이 세속적 변증법. 이게 무슨 변증법이에요? 이게 진화론적 변증법 아닙니다. 예? 이 앞에서 얘기했던, 앞에서 나왔던 앞에서 나왔던 이 진화론적 변증법이죠. 여기 역사주의적 진화론적 해석. 예. 이거예요, 이거. 이 세속적 변증법 용어로 묘사하면서 마치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즉 힘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할 때 자본주의적 관계는 그것의 이후 발전에 장애물이 되며 그 결과로 다시 관계를 힘과 일치시켜야 하고 균형을 잡아야 하고 즉자적 목적으로서의 생산력의 가속화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관계를 복구해야 하는 사회주의 혁명이 차례를 기다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이것이 함정이죠.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본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구성적 모순, 근본적 모순이 바로 생산력의 가속화를 위한 원동력이 된다 그랬죠. 그것에 무슨 인위적인 혁명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재적 모순이 자신의 이 한계를 극복하는 힘이 되고 그 한계를 뚫고 나가는 그 생산력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막스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걸 알면서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다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생산관계의 모순 때문에 생산력이 한계를 맞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 것이 사회주의 혁명, 프로레타리아 혁명. 여기서 어떻게 막스가 잉여 향락의 역설들을 통제하는데도 성공하지 못했음을 탐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 알면서 빗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실패에 대한 역사의 아이러니한 복수는 오늘날 앞에 말한 힘과 관계의 진화론적 변증법이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가 있다는 것이다. 마치 이 진화론적 변증법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가 있는 것 마냥 요 막스가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했다? 속였다 이거죠. 실제적 사회주의가 그것이다 이거예요. 예, 실제적 사회주의. 요게 이제 막스의 사회주의예요. 실제로 이것이 빠른 산업화 과정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고 생산력이 일정 정도의 발전에 도달했을 때 실제적 사회주의의 사회관계는 증가의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흔한 생각이 아닌가. 이건 증가의 어느 정도 빠른 산업화 과정은 이루게 했지만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 실제적 사회주의라는 거는 결국은 생산력 증가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예,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막스가 이 함정에 스스로 빠진 거예요. 막스가. 이 잉여 향락, 이 락강의 이 잉여 향락, 결여와 잉여, 그리고 결여라는 것은 바로 잉여라는 사실을 이 막스도 알고 있었으면서 그 결여를 갖다가 복구시키기 위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실제적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실제적 사회주의가 어느 정도의 산업화 과정까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 뒤에는 어떻게 됐다? 제동을 걸기, 생산력 증가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한계를 맞이했다 이거죠. 그러나 자본주의는 한계가 있을까요? 이 막스식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 진화론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해결적 자본주의, 내재적 모순 자체가 자본주의에 내재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제동이 걸릴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그 제동을 거는 그 사회관계의 모순 자체가 생산력 증가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제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 속임수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거. 막스가. 네, 오늘 내적 모순, 이 내적 모순이 갖는 그 가치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막스와 락강을 비교하면서 잉여가치, 잉여항락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론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한 주간 또 편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